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런 종류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기록을 이렇게 남김으로써 다른 분들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고, 저도 일종의 투자 실패 브이로그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은 예전에 한 실수인데 다시 반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더 각인시킬 겸, 그리고 요즘 또 암호화폐 가격이나 이런 게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당시를 상기해 볼 겸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우선 이제 투자 실패하면은 저는 최근에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코인 중에 리플이 있어요. 이 리플이 암호화폐가 한창 이제 난리였던 2017년부터 18년까지의 이야기인데, 저는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에 블록체인 영상이 등록된 게 이제 2016년 9월경이 이제 첫 화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 전부터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매에 참여를 해보면서 많이 알게 되고 했는데, 일단 사전 정보는 뭐냐면 저는 당시에는 일단 증권사 본사에 다니고 있었고 전략기획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관련된 뭔가 새로운 트렌드는 항상 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어쨌든 저도 어리니까 이런 뭐 최신의 트렌드를 모른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나는 진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기도 하죠.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어쨌든 그때 썼던 거래소가 그때는 업비트가 없었습니다. 업비트는 아마 2017년 4월인가요? 5월 그때였죠. 근데 아무튼 2016년 중후반부터 이제 아는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항상 저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흥시장에서는 대형주 1등, 2등, 3등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매매를 하거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타가 아니고 스캘핑은 잘 안 하고 중장기 이상을 갖고 가요. 장기라고 하면 2년에서 3년 일을 보고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리플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이 리플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통화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서 두 개를 매우 관심 있게 봤는데, 리플이 등장했을 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목표가 확고했어요. 리플의 가치는 뭐였냐면은 기존 금융권, 제1, 2 금융권 같은 데서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관심을 보인다면 리플처럼 어떤 결국에는 송금 환전 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게 리플이다 보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만약에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갖는다, 긍정적인 재료가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사람들이 찾을 거고, 이때 당시에 환전, 송금 이런 기존 금융권에서 노릴 수 있는 이 수수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가장 1등이 뭐냐를 찾을 것이고, 그때 리플이 될 거다라는 확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플을 매집을 하기 시작해요. 매집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가용한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때 뭐 월급 나올 때마다 사고 계속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초까지 평균 단가, 제가 매입한 리플의 평균 가격이 160원에서 190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300원 근처까지 가기도 하고 이러기도 해서 뭐 매매도 조금은 했죠. 왜냐면은 많이 오른 거니까. 그래서 막 기분 되게 좋고, 그러다가 또 300원에서 떨어질 때는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단타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너무 극초기 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때가 이제 2017년 초까지 해서 계속 매집하면서 가져오게 되는데, 리플을 무엇보다 이제 제가 주식을 원래 했었으니까 이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과 재료가 대중에게 소진되는 모습이 보이면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너무 많이 그거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일단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애업고 아니면은 뭐 스님이 증권사 그 지점에 방문해서 나도 주식 사겠다 하면 그게 이제 주식시장 꼭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스님이나 애를 업으신 분에 대한 무언가가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가장 마지막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매를 할 정도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제 그거를 파는 것만 남았다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제 주변에서 소문이 들리면 일단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2017년 5월인가? 저랑 톡하신 분들이나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이제 경계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를 많이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어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주변 좌석에서 코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고 계시는데, 야, 너 요즘에 그거 아냐? 야, 그거 장난 아니야. 이제 2017년 초는 이제 좀 뉴스 정도 나오고, 뭐 이더리움이 대체 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서 가끔씩 사석에서 저한테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제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닌데도 막 커피 마시면서 한두 마디씩 하고, 야, 나 아직도 그거 안 샀어? 뭐 이런 얘기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 좀 있으면 꼭지인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카톡방이랑 이런 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지, 뭐 투자
투자방 이런 거는 참여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거 팔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격 변동이 계속 있었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근데 한 플러스 3-40% 이상이 올라버리면, 플러스 3-40%면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꽤 높은 수치에, 지금 막 코인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30% 50%면 그날 상한가입니다. 그날 상한가. 그것도 그나마 한국 시장이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죠. 그래서 막 올라도 기분은 좋지만 한켠으로 이제 폭등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좀 더 경계심이 든 게 제 유튜브 블록체인 조회수가 2017년 초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몇십만을 찍고 유튜브 채널에서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코인을 검색하니까 제 영상이 뜨고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회사 내에서 야 너 그거 안다며?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3월경에 블록체인 거래소에 대한 거를 기획을 하고 주변에 강의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좀 알리고 다니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 회사 자체에서 야 걔는 그거 안다며? 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려와요.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사단이 나는 게, 제가 이제 2017년 8월에 증권사는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꿈을 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 모임에 몇 군데 나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코인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7년 12월에 어느 날 리플이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해요. 제가 평단가가 190원인데 300원 중반 수준을 이제 넘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압박감을, 경계감을 가진 상태에서 제가 오래 버텼는데 2017년 초부터 12월까지 버틴 거잖아요. 사회 모임에 나가기 전에 이거는 한계다. 이거는 너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들린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왜냐면은 수익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평단가 190원짜리가 300원 중후반을 넘나들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만 잠시 좀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원 중후반에서 이제 모임을 나가기 전에 12월에 어느 날, 그날 이제 술 모임이 있었어요. 매매를 그냥 다 이제 매도를 쳐놓고 가격을 약간 위로 걸어서 매도를 다 쳐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 팔려요. 가는 길에 팔려서 그래 야 나는 그래도 주식 경험자인데 이런 거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 12월에 어느 날 술을 맛있게 먹고,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하면서 막 떨면서 그날 이게 맛있게 모듬 요리를 먹었던 것 같아요. 비싼 요리를 뭐 와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운 분들께서 이제 사주시고 하셔서 맛있게 먹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 뒤로 한 달 동안 2018년 1월 중반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판 게 약 400원대였나 그랬는데 4,500원까지 가요. 4,000원에서 4,500원까지 가요. 대략 4,000원. 제가 평단가를 유지했으면 얼마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거는 실패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 모임 자리에서 심지어 야 리플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어떤 대표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좀 경계심 갖고 매도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그 대표님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그냥 오르는데 한 달 동안 4,000원까지 갔잖아요. 한 달 동안 4,000원. 몇 배예요? 제가 평단가가 190원이라고 했는데 대충 200원이라고 치면 20배입니다. 20배. 20배. 그때부터 20배. 만약에 400원, 제가 400원에 샀다고 쳐도 10배죠. 10배. 제가 1,000만 원을 샀어도 1억인 거예요. 1,000만 원을 샀어도. 근데 이걸 팔아요. 왜 팔았다? 평소에 제 기준은 그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소문이 들려오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땐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근데 판단이 상당히 섣부른 데다가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팔아서 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제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이 주식시장에 맞을 수 있을지언정 코인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빠르게 수정을 하고 다음 규칙은 어떤 규칙인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이게 올랐다라고 제가 4,000원까지 한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상에서 제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겠다라든지 이런 규칙을 세운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했으면 되는데, 평단가가 이미 190원이 아니게 되고 제가 뭐 400원에 샀다가 또는 뭐 600원에 샀다가 500원에 팔기도 하고 1,2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팔았다가 3,000원에 샀다가 2,800원에 팔아서 손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 가만히 못 있고 한번 손을 댔으니까 그게 내가 매입한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심리적 부담이 커져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규칙을 잃은 거죠.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규칙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재진입을 해버린 거죠. 시장에서 매수를 다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를 때까지만 매매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오를 때 동안 아무리 실수를 해도 추세 자체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장이면 잃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잃는 정도가 마이너스 90%를 잃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죠. 2018년 1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매매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판단 실수를 한 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규칙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규칙이 없이. 그러니까 4,000원까지 올라간 리플이 3,000원으로 이제 꺾이고 200원대까지 300원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안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이전의 규칙을 어김과 동시에 전혀 어떠한 규칙도 없이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만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건 시장의 추세가 꺾이게 된 거죠. 상승해서 하락으로. 그래도 유경험자라고 하락 추세일 때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때 4,000원에서 3,000원 내려올 때는 매매를 거의 안 했지만 3,000원에서 2,000원 내려갈 때까지는 매매를 많이 해요. 몇 번 잡았다가 놨다가 합니다. 그럼 손실이 계속 커지죠. 손실. 그래서 그때 수익의 약 80%를 날려요. 거의. 그래서 요때 이제 다시 상기하면서 배운 게 최초의 규칙 자체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따라서 잘 되고 있었고 근데 그 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면 일단 좀 냉정을 찾은 다음에 새롭게 규칙을 설정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경험해보고 왜냐면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이 규칙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내가 지금 단타를 하고 있는 거면 템포가 빠르니까 규칙을 좀 빠른 속도로 수정을 해야겠죠. 장타면 긴 템포로 봐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면은 그래도 몇 주에서 한 달 정도의 흐름이 맞는지는 봐야 되는데 코인은 이제 훨씬 짧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게 규칙을 새롭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규칙도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게 됐다. 감정에 휘둘리게 된 계기는 뭐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나 다 규칙을 세워봐요. 근데 어디서 깨지냐면 그 규칙이 한 번 틀렸을 때예요. 한 번 틀렸을 때. 그 규칙이 안 들어. 틀렸어. 내가 400원대에서 팔고 났는데도 이거는 매스컴에 타더니 사람들이 더 유입돼서 더 많이 사는 시장이었던 거죠. 비상장 주식이랑 그 점에서 달랐던 거예요. 이거는 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바일로 더 과도하게 참여하는 시장이었고 시장 환경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수정을 해서 오케이 좋아. 그럼 매스컴에서 어떤 나쁜 소식이나 이런 게 들려오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규칙이 깨졌을 때 당황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게 굉장히 큰 실패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패닉이 오니까 수익을 다 잃으면서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제 코인이 오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전쟁으로 타격이 좀 있기도 하고 출렁임이 엄청 커졌죠. 미국, 중국, 한국 다. 근데 저도 이거를 다시 상기하고 좀 냉정하게 살아가고 투자하기 위해서 남겨보고요.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공감 가시거나 투자하시게 될 때는 꼭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투자 실패 썰 여러분들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라고 저도 과거의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더 원활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결론은 저 수익 별로 못 냈어요. 네, 그러면 이상 티묵이었습니다.